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창문 설계와 창문의 단열, 결로 방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창과 문, 루버 등 개구부는 건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생활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건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이러한 창문에 대하여 아파트,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저의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와 시행착오 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파트와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창이나 루버 등은 거물로 보면 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바라볼 수도 있고 환기를 시킬 수도 있으며, 특히 이 창은 건물의 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또 창이 작은 옛날 건물과 창이 시원한 최근의 건물, 그리고 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는 창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실내가 밝고 환한 데 비해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대체로 어둡고 답답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건물의 높이 차이도 있지만 바로 창의 크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거실이나 안방창 등을 대형으로 마음껏 큰 창을 만드는 데 비해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불과 1, 2층이나 4층 정도의 집인데다 도로나 인적 건물과 거리가 짧다 보니 큰 창을 만드는 경우 도로에서나 이웃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만큼 창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집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밖이 밝은 주간에도 도로나 밖이 의식이 되어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하며 전등을 켜 실내가 밝은 야간의 경우에는 더해서 아무래도 이런 집에서 창문의 크기나 설치 위치 등은 설계 과정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특히 설계를 하다 보면 내 집만 생각하기 쉬운데, 신도시와 같이 인접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접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예상해서 거실이나 방 등의 위치를 정하고 이에 따른 창의 크기나 설치 위치를 정해야 하며, 이러한 인접 건물과 관계와 외부 환경, 바로 이웃하는 도로나 이웃집 등에서 바라보이는 내 집이 어떻게 될지, 특히 내 집에 설치한 창을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게 될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창의 크기는 크게 할수록 좋을까? 이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창은 기능적으로는 채광과 환기 등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창이 많거나 클수록 좋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창은 중요한 외부 디자인 요소로 외관 등 조형성을 고려하다 보면 창의 수를 절제하거나 작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창유리가 겹유리이고 창틀, 특히 시스템 창호 등은 기밀성도 뛰어나고 단열성도 개선되어 채광과 환기 등만을 생각한다면 창의 숫자나 크기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또 별 의미 없이 창이 뻥뻥 뚫려 있는 건물은 디자인적으로 볼품이 없어 보여 어떤 건축주나 특히 설계자들은 가급적이면 창의 숫자나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과연 이 두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각 실의 창도 무의식적으로 실의 중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책상이나 장롱 등을 놓을 벽면을 확보하고 남은 부분에 창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외부 시선이 문제되지 않고 건물의 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창대를 낮추어 방이나 실에 앉아서도 밖이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창대 높이는 안전상 1.1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런 난간을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창은 바람이 관통하도록 배치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창의 배치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바람이 마통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스루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바람이 관통하게 환기가 되도록 한쪽 벽에 창이 있는 경우 마주 바라보이는 벽에도 창을 설치하면 바람이 서로 관통해서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어 김치나 된장, 생선과 같은 우리나라 음식 특유의 냄새 등을 바로 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난 이야기니까 하는 말이지만 최근에 건축되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전체 평면도 일자형이 아니고 이와 같이 타워형이다 보니까 중간에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코어가 있고 한쪽 면만 외부로 면하다 보니 창을 마통하게 설치할 수 없으므로 스루 벤틸레이션이 되지 않아 통기나 환기가 어렵기도 하고, 특히 고층 주상복합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외부를 전체 커튼월, 즉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된 창으로 하다 보니 태양열에 의한 복사열이 엄청난 데다 대부분 안전 문제상 고정창이고, 최소한 열 수 있는 창도 미닫이가 아니라 밖이나 실내로 경사지게 열리는 프로젝션 창이다 보니 통기와 환기가 안 되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상가주택의 2, 3층 평면도 유사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취사로 인해서 뜨거운 열과 냄새를 유발하는 주방과 식당 경우에는 가급적인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창문이 서로 관통하도록 배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개방감과 안전을 위해서 거실이나 안방 등의 대형창을 고정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기와 냄새의 배기를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중창과 단창,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아파트를 비롯한 상가주택 등의 창은 이중창이 보통이죠. 그러니까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창이 이중창인데 바깥 창은 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안쪽의 창은 흐린 유리나 맑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중창인 집은 결로가 그다지 심하지도 않고 특히 실내를 가리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을 좀 멋지고 좋게 짓겠다고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고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단일창호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무리 이러한 유리가 로이 유리를 사용하고 겹유리가 아닌 삼중 유리까지, 이것이 두 겹이 아닌 세 개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겨울 실내의 온도차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이러한 창은 결로와 습기를 방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이고 실내 온도가 20도 안팎인 경우 30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날이 계속되는 1, 2월경 이러한 시스템 창에는 물이 흐를 정도로 습기가 차 창틀 주위에 결로가 발생하고 습도가 높아져 실내가 눅눅하고 벽지와 장롱 속의 옷에 곰팡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창틀이 PVC가 아닌 알루미늄 프레임인 경우에는 더 심한데, 이러한 결로 현상은 현관 출입문과 외부 출입문의 경우에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러한 이중창인 경우에는 실내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바깥창에 생기고 이러한 습기는 창의 하부 구멍으로 빠져나가 실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내의 결로나 습기가 차지 않고, 이러한 이중창의 창틀도 PVC가 일반적이어서 대부분 알루미늄 창틀로 된 시스템 단일창보다도 열 전도율도 낮아 단열에 좋고, 특히 가격도 이중창이 시스템 창보다 훨씬 저렴해서 실용적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의 창은 PVC 이중창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창호 설계, 공사에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설계 도면에는 이러한 창호도라는 게 있어서 평면에 창호에 부호를 붙이고 그 부호의 창에 대한 리스트를 창의 크기나 재료에 대해서 명시한 창호도라는 것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골조공사 때 그 창호도에 따라 창이나 문의 구멍을 뚫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골조공사를 마친 다음에 이러한 구멍을 실측해서 이러한 창의 구멍 크기보다도 이 3면에서 1cm 정도 줄여서 창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창의 크기를 도면과 같이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창호도에 따라서 창과 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상 이 창의 크기를 도면과 같이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러한 구멍보다도 1cm 정도 줄여서 창문을 만드는 것은 창과 골조 사이의 틈에
누수 방지와 단열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나 현장 책임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또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 마감을 고려한 창호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골조공사는 창문의 치수가 실제 창의 크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외벽이 벽돌 마감인 경우에 외벽에 벽돌을 쌓고 나면 그 창은 창호도 크기보다도 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약 10cm 정도씩 줄어들고 거기다 창호의 이러한 창틀과 창짝 두께까지 빼고 나면 그 창은 실제 만들려는 창보다 훨씬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시 설명한다면 이 사진과 같이 이 시멘트로 된 것이 지금 이 창호의 개구부의 크기입니다. 골조공사에서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외부에 석재나 벽돌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마감 자재가 이 개구부를 감싸고 돌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창의 실제 치수가 작아지는 것이고 여기에 창틀을 끼워 넣는 경우에는 또 창틀의 두께와 창짝의 두께까지 합해져서 창의 폭이 훨씬 줄여든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경험이 많은 설계자나 현장 책임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창호 설계나 골조공사 때 이러한 개구부를 크게 뚫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창문 설계와 하자 방지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와 상가주택, 단독주택의 차이, 두 번째로 창의 크기는 크게 할수록 좋을까? 세 번째, 창은 바람이 관통하도록 배치하는 게 좋다. 네 번째로는 이중창과 단창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 창호 설계와 공사에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밖에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의 창과 문의 설계와 공사에 대해서는 유리, 창틀 등의 단열과 그리고 방범 문제, 창으로 인한 민원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의 경우에는 메이커에 따라 성능과 가격의 차이가 많고 같은 메이커 제품이라도 대리점과 판매처에 따라 다르며 종류도 다양해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그 차이를 분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남향 등 햇빛이 잘 드는 쪽에 창문을 두는 것은 당연하고 만약 북쪽이나 서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옆집으로부터 민원 발생 소지가 높아 가급적이면 이웃을 배려하는 창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만약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이내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도 고려해 줘야 하는데 혹시 이러한 창문 등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